화장을 하다가 색깔이 좀 달라졌다던가, 그림이 취미이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TV에서 뭐 그런 색깔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보인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제서야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안녕하세요. 저는 S안과에서 백내장 수술과 굴절 수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안현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아주 기능이 뛰어난 초고성능 카메라와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카메라에서도 특히 이 렌즈 부분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백내장인데요. 이 렌즈라고 하면은 보통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뿌옇게 혼탁이 오고 흐려지는 현상이 바로 백내장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렌즈 위에 노란색의 옐로우 필터를 하나 더 씌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이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점점 노랗게 변하게 되고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황변화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치 카메라에 옐로우 필터를 끼우고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파란색 빛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백내장으로 인한 색감의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상파의 거장, 화가 클로드 모네 이야기입니다. 모네가 1923년도에 한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82세 때의 일이었고요. 모네가 사망하기 불과 3년 전에 수술을 받게 되었죠. 한 10여 년 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처음에는 백내장 수술을 절대 받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수술을 받는 대신에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 물감 튜브에다가 커다랗게 색깔의 이름을 써서 사용을 한다던가, 팔레트의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색깔을 똑같이 짜놓고 항상 위치를 기억해가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랬던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색감의 변화였습니다. 모네가 이 백내장이 한참 심했을 때 그렸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평을 했다고 해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도와 같다. 너무 심한 그런 혹평이었죠. 모네가 이 혹평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제서야 본인의 눈을 수술해줄 의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네의 눈을 통해서 백내장이 오기 전에 그런 색감과 백내장이 점점 진행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색감, 그리고 심지어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완전히 또 변해버린 색감까지도 모네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TV 자막이 흐릿하고 색감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시는데 백내장 환자마다 색감 변화 정도에도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 너무나도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백내장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색감의 변화를 바로 캐치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우연한 기회에, 예를 들어서 사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을 하다가 색깔이 좀 달라졌다던가, 그림이 취미이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TV에서 뭐 그런 색깔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보인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제서야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황변화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색감이 바뀌게 돼요. 수술을 하시고 다음날 표정이 막 달라져서 들어오시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밝기입니다. 뿌옇게 흐려져 있던 인공 수정체 대신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밝은 빛이 아주 선명하고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차이를 느끼시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느끼시는 게 아마 색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감이 더 컬러풀하게 생생하게 느껴지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하얀 바탕이 더 하얗게, 파란 하늘이 더 또렷하고 푸르게 느껴지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제 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색감까지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전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즐기지 못했던 그런 취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도 있고, 그림을 즐겨 그리셨던 분들도 있고, 또 주변을 다니시면서 이제 경치를 보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취미들을 가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색감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큰 만족을 표시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색감이 수술 전과 너무 달라져서 불편하다. 세상이 너무 파래졌다. 화장실에 흰 타일 같은 게 푸르스름하게 느껴진다던가, 또는 옛날에는 이제 백열전구를 가지고서는 이제 보는 느낌이었다면 수술을 하고 나서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물을 보는 느낌이 난다. 청색 편향 또는 청색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뇌에서 색채 적응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백내장을 오래 앓으셨던 분들의 눈에서는 오히려 노란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갑자기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비정상적인 파란 조명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막의 원뿔 세포가 민감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의 망막에는 색깔을 구별하는 그런 원뿔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원뿔 세포 중에 파란색을 담당하는 원뿔 세포들은 백내장이 점점 진행하면서 파란 불빛이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파란 불빛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수술을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파란색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민감해져 있던 원뿔 세포들은 이 파란 빛에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선명한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파랗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모네 그림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을 앓고 있던 당시에 그렸던 그림을 보면 주된 색조들이 황갈색이라든가 붉은색, 어두운 주황색 같은 노란 톤의 색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린 그림을 보면요, 정말 파랗고 보라색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 그림이 맞나? 같은 곳을 그린 그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180도 달라진 화풍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모네가 수술을 통해서 잃었던 파란색을 되찾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네가 겪었던 그런 변화들은 오늘날의 환자들이 겪었던 변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수정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네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불완전한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누렇게 돼 있는 수정체를 그냥 통째로 제거만 했을 뿐이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없기 때문에 이 수정체의 역할은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써가지고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네는 파란색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외선까지도 그냥 맨눈으로 봤어야만 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인공수정체들이 아주 발달해 있고 모네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변화를 겪는 분은 없으시고요. 설사 약간의 청색증을 겪으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뇌의 적응 기능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뿐인 거죠. 꽃집 일을 하며 거스름돈이나 포스기 글씨가 잘 안 보여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훨씬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색감과 글씨를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텍스트를 보실 때도 많은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색감보다는 그런 시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텍스트 기반으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력이 증가하는 게 더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글씨를 읽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백내장 수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색감이 인공수정체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또렷한 색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인공수정체를 써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색감의 회복이라는 것은 백내장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초점 거리, 어떤 거리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빛 번짐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느냐, 다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나한테 적합한 인공수정체의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즘 들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로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에도 여러 가지 또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중초점, 삼중초점, 회절형, 불절형,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삼중초점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알콘사의 클라리온 페놉틱스 프로 라든가 클라레온 페놉틱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렌즈들의 목적은 모든 거리를 안경 없이 볼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부터 시작해서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다 초점을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이나 독서 같은 거를 즐기신다든가 평소에 일하실 때 가까이를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우 유리하겠죠. 다음으로는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또 다른 말로는 초점 심도 확장형 인공수정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알콘의 클라리온 BBT 같은 렌즈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렌즈들의 특징은 하나의 초점을 길게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거리부터 시작해서 중간거리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안정적인 시력을 제공하면서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 빛 번짐이 현저하게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실 일이 많으시다던가 빛 번짐에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이 렌즈가 요즘 들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카테고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초점 렌즈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여러 개의 초점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원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근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리의 초점을 아주 선명하게 제공해 주는 렌즈들이고요. 그리고 빛 번짐도 가장 적습니다. 여러 가지 안질환이 있어서 시력 자체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커다랗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렌즈를 실제적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렌즈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색상이 색감의 차이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렌즈의 색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한 렌즈, 흔히 클리어 렌즈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옅은 노란색 색소가 들어간 흔히 옐로우 렌즈라고 불리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 두 인공수정체 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제조사의 제조 철학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클리어 렌즈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빛을 좀 더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사물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정체 자체도 실제로는 완전히 투명한 렌즈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백내장이 생기지 않은 젊은 사람의 수정체에도 자외선과 청색광 일부를 흡수하는 옅은 노란색 색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옐로우 렌즈들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수정체와 가장 흡사한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된 그런 렌즈인 거죠. 듣기에는 상당히 다른 철학 같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차이들은 다른 카테고리를 결정할 때의 다른 부분들을 다 고려하신 이후에 말하자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색감과 관련해서 렌즈의 색깔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병원 가시라고 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모네는 풍경을 많이 그렸던 화가잖아요. 멀리 있는 풍경들을 세밀하게 보면서 그림을 그려왔던 화가이기 때문에 다초점으로 인한 그런 뭐 빛번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할 것 같고 연속 초점 렌즈가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젤에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딱 이 그림 그리는 거리가 중간거리거든요. 중간거리 정도까지는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속 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직업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용사분들이 그래요. 미용사분들은 머리도 이렇게 만지셔야 되는데 저기 거울을 보면서 전체적인 모습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분들이 노안이 오시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미용사분들은 중간거리보다는 좀 근거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난시 교정이 같이 있습니다. 모든 렌즈들에 다 난시용 렌즈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논토릭이라고 해서 난시가 없는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같은 렌즈에 토릭 렌즈들이 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로 따로 나누기보다는 요즘 최신 출시되는 대부분의 렌즈들은 토릭 렌즈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난시가 있으시면 무조건 난시가 들어간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병원에서 먼저 난시 렌즈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초점은 예전에 출시되기 시작한 렌즈들이 많아서 단초점 렌즈 중에 일부는 토릭 렌즈가 나오지 않는 렌즈들도 있어요. 나오는 렌즈도 있고 안 나오는 렌즈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오는 렌즈를 찾아서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연속 초점 렌즈라든가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토릭 옵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공수정체를 눈안에 삽입하게 되면 이 인공수정체가 이 수정체 낭이라는 막 안에 안착을 하고 안정이 되기까지 대략 4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의 골든타임 중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안제를 잘 넣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대부분 또 잘 넣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수술 후에 처방받은 항생제라든가 소염제, 안약을 시간 맞춰서 빠뜨리지 않고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염과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눈을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렵고 불편해서 비비고 싶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눈을 너무 심하게 비비시게 되면 인공수정체를 지지해주는 구조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세안이나 샤워 같은 것들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하시지만 눈에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 정도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격에 주의하시라는 점입니다. 충격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 격렬한 운동 같은 거는 수술 후 한 달 정도로 미루시는 게 좋고요. 그전에는 눈을 좀 안전하게 간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한다든가 피트니스를 하시는 이런 정도는 사실 저는 일주일만 지나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막 수영장에 가서 직접 전투 수영하듯이 수영을 하신다든가 공으로 하는 운동, 눈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공놀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 이런 운동들은 한 달 이후로 미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한 50대입니다. 수술 후 세상이 환해졌는데 다시 백내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백내장으로 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수술을 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일수록 또다시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망막증이라든가 황반변성, 녹내장,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많은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검진만이 유일한 예방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끔씩 병원에 들리셔서 정기검진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이 강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써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외선 노출이 너무 심하게 되면 남아있는 수정체 낭이나 황반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녹내장이라든가 황반 변성 같은 질환들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눈 관리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시력이라는 거는 수정체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에도 렌즈가 있고 필름이 있고 바디가 있고 다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것 하나만 수리를 한다고 해서 사진이 잘 찍히는 거는 아니듯이 백내장의 경우에도 이 수정체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해주더라도 망막이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좋지 않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력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뿌옇게 돼 있던 렌즈를 깨끗하게 교체를 해주는 거는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는 시력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죠. 눈이 피로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단지 색감의 변화 때문인지 수술을 하고 너무 잘 보이시니까 너무 뭘 많이 보셨다든가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눈이 피곤해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한 가지 이유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백내장이 있던 상태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눈의 피로도가 적겠죠. 수술로 인해서 더 피곤하다기보다는 수술을 안 해서 피곤한 게 더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백내장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하고 나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지난 후에 전에는 잘 보이던 그런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뿌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후발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니까 다시 생겼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정체에 생기는 변화는 아니고요.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 이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얇은 막에 혼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색감이 흐려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변화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저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물론 백내장은 나이와 함께 오는 질환이지만 결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질환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한 줄 잊고 살았었다 라는 이런 놀라운 반응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시는 감동입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술이 끝은 아닙니다. 수술 후 관리와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얻은 좋은 시력과 색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의 안과로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 닥터 S안과의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